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거운 분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느낌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미 신호가 와 있었던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요.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챘다면 그 상처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 그 후회가 얼마나 오래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달라지는 인간관계, 돈이 엮이는 순간 돌변하는 지인, 정작 힘들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늦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을 다 줘버린 뒤에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아픕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설마 이 사람이 하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한참을 자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신호가 있었는데 보려 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요. 이 영상에 그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 유형과 각각의 작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경로당이나 아파트 모임에 가보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밥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말이 살짝 거슬린다고 언성부터 높이는 분. 처음엔 저분은 성격이 급하구나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화의 방향이 슬슬 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의 진짜 문제는 화를 잘 낸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화를 안 냈다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작은 신호. 처음 만났을 때 식당 종업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고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100번을 도와줬는데 딱 한 번 사정이 생겨 못 도와줬더니 섭섭하다며 연락을 끊거나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나는 계속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내가 힘들어 조금 소홀해지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야 원망이 쏟아집니다. 독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국 독만 남습니다. 작은 신호, 그분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던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미 신호가 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던 경험 있으셨나요?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이런 분이 곁에 있으면 내 좋은 소식을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마음껏 나눌 수가 없어요. 인생 후반에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신호. 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따뜻했나요? 아니면 빠르게 화제를 바꾸려 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잘못되면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잘못되면 항상 누군가의 탓인 분. 그분 입으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이런 분의 가장 큰 문제는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성이 없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계모임이나 공동 결정을 함께 했을 때입니다. 일이 틀어지면 그 책임이 내 어깨로 넘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그분이 예전 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남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자기 실수도 인정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꼭 있죠. 높은 자리의 사람 앞에서는 어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싶은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 퇴직 후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태도도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작은 신호,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정말 따뜻하고 의리 있어 보였는데 돈이나 재산, 상속 문제가 끼어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는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깝고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하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적처럼 돌변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 그 분과의 대화에서 항상 계산적인 면이 느껴졌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유감입니다. 일곱 번째, 말만 번들으러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하니 바쁘다고 합니다. 함께 하자고 했는데 어려운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창하게 하는데 지킨 것이 없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런 분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 실망이 쌓이고 기대할수록 배신감만 커집니다. 작은 신호,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한 약속 중 실제로 지킨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을 알아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떠오른다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나요? 아니면 무거워지나요? 그 대답이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 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고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 잘못을 항상 남에게 돌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힘없는 사람에게 거만한 사람,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는 분이 내 곁에 있다면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내 마음이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조금 더 가벼워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날도 함께 해 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